2012년 2월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정체불명의 괴생물체가 포착됩니다. 두 발로 일어선 말과 같은 생김새와 박쥐 같은 날개, 끝이 갈라진 꼬리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괴생물체를 저지데블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지데블, 1735년에 처음 목격되었다는 기록부터 약 280년 이상 동안 이 신비한 생물체는 남부 뉴저지의 습지를 배회하고 마을과 도시를 주기적으로 등장한다고 알려진 전설의 괴물입니다. 1804년 미국 해군 준장이었던 스티븐 디케이터가 포탄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노버를 방문했을 때 날아다니는 한 생명체를 발견하였고 직접 포탄을 발사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목격담을 시작으로 1820년 나폴레옹의 형인 조셉 보네파르트도 보든타운에서 사냥하던 중 하늘을 나는 마령상을 보았다고 목격담을 남기면서 저지데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후 1841년 발자국과 비명소리가 동반된 여러가지 목격담도 보고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차츰 저지데블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꺼져가게 됩니다. 그러던 1809년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사우스 저지 지역과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저지데블을 목격하였다는 수백 건의 기사가 발표됩니다. 그 중엔 뉴저지의 헤드나이츠에서 노면 전차가 습격받았다는 내용과 뉴저지 캠든시에서 열린 한 사격클럽도 습격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게 되었고 뉴저지와는 거리가 먼 델라웨어에서도 목격담이 들려오면서 델라웨어의 많은 학교가 임시 휴교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민이 저지데블의 존재를 두려워할 때 이 존재를 전시하여 관람료를 받고자 하였던 필라델피아 동물원의 로버트 카스는 그 당시론 엄청난 거금이었던 $10,000의 현상금을 저지데블에게 걸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냥꾼들이 저지데블을 수색하였으나 말 발굽 모양의 발자국이 목격담이 들려온 지역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이 발자국은 일반적인 동물과 다르게 한 줄로만 이어져 있다는 점 외엔 특별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상금의 눈이 먼 몇 사냥꾼들은 박쥐 날개를 붙인 캥거루 시체를 저지데블이라고 제시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 게시판에 실린 한 장의 스케치만을 남긴 채 저지데블은 또다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선 저지데블 자체가 완전히 허구라는 주장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지데블 출현이 제일 처음 보고된 곳이 뉴저지의 파인바렌지이고 이곳은 뉴저지의 가장 큰 소나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울창한 숲이 이뤄진 곳인데요. 이곳의 주민들은 외부인과 침입자가 파인바렌지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고의로 괴담을 만들어 자주 퍼뜨리는 곳이라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지데블에 대한 목격담은 그 후로도 드문드문 들려오고 있습니다. 1927년 세일럼의 한 택시기사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택시 주붕에 저지데블이 날아와 앉아있다가 다시 날아갔다는 제보를 경찰에 넣었고 1960년 뉴저지에서 다시 저지데블 목격담이 터져나오면서 인근 상인들은 $250,000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 1972년 메리 크리스천스는 그린트리 국도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염소처럼 두툼한 다리에 털이 많은 머리를 가진 괴생물체를 목격하였다고 제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2012년 A&E TV의 파라노멀 스테이트에서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된 저지데블이 공개된 것입니다. 소문의 저지데블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의 한 괴생물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015년 10월엔 갤러웨이 국도를 지나가던 데이비드 블랙이 라마로 보이는 한 생물이 나무질 안팎으로 걸어가는 듯 보이더니 갑자기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광경을 목격, 그 장면을 포착하였다며 한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데이비드 블랙은 ABC 방송에 출연하여 그 어떠한 조작을 가한 적이 없다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전설 속의 괴물에 대한 반박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일자로 찍힌 발굽 모양의 발자국은 모래언덕 두루미의 것으로 설명 가능하며, 따라서 저지 데블은 단순히 도시전설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고, 저지 데블이 제일 처음 불렸던 이름이 리지 데블이라는 점을 근거로 저지 데블 존재 자체가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다니엘 리지를 겨냥하여 만든 악의적인 소문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데보라 리지는 12명의 아이를 낳은 뒤 악마의 정성술에 심취하였고, 그 뒤에 임신한 13번째 아이가 바로 리지 데블이다. 이 리지 데블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와 보모를 해한 뒤 날개를 이용해 숲속으로 날아갔다. 여기서 말하는 데보라 리지는 실존 인물로 생전 살았던 집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한데요. 흥미로운 것은 데보라 리지의 전남편은 자펫 리지로 다니엘 리지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 리지의 가족과 관련한 괴담을 만들어 다니엘 리지의 정치적 입지를 해하고자 한 벤자민의 술수라는 의견은 힘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알려진 저지 데블의 생김새는 망치머리 박쥐에서 모티브를 따온 창작물이라는 추가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디케이터와 보나파르트의 목격담이 공식 문서에 기재되었고, 그 시점이 벤자민 프랭클린 죽음 이후라는 점을 이유로 저지 데블이 단순한 전설담이 아닌 적어도 당시엔 존재했던 돌연변인 괴물의 이야기일 거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저지 데블은 정치적 이유로 만들어진 완전한 허구일까요? 아니면 실존한 괴물에 붙여진 이야기인 것일까요? 블랙페퍼의 미스터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